안녕하십니까. 오구택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세대를 고령화 세대 또 100세 세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SBS 8시 뉴스에서는 올해 태어난 신생 아들이 향후 특별한 질병을 앓지 않으면 142세까지 살 수 있다는 타임지의 이번 주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정말 진시황이 다시 살아오신다면 축복일 수 있을 텐데 과연 우리들에게 이것이 축복일까요? 정말 시간적으로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걸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일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 모두들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감히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혈관의 건강을 해치는 혈관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동맥경화증이라는 질환을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열쇠가 면역세포에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맥경화증이란 영어로 아테리오스크레로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의 아테리오라는 뜻은 영어의 아테리, 그리스에서는 아테리아에서 유래하였고 뒷부분의 스크레로시스는 하드닝, 딱딱해진다는 의미의 스클레로시스, 그리스어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동맥이 딱딱해지는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테리오스크레로시스는 다양한 형태, 어떤 이유에서든지 동맥이 딱딱해져서 기능을 못하는 질환의 총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아테로스크레로시스, 죽상동맥경화증을 실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상동맥경화증을 이야기하는 앞부분의 아테로는 실제 여러분들이 알파벳도 그렇고 발음하기에도 그렇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보면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아테르라는 앞부분은 글루얼, 곡물로 만든 죽, 피자의 반죽이라는 그러한 반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죽상동맥경화증은 콜레스테롤과 면역세포를 포함한 여러 물질이 동맥 내에 침착되어 플라크라는 죽상경화반을 형성해 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상동맥경화증,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아주 잘 설명한 KBS의 자료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원래 우리 몸의 세포막과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성분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을 경우 피 속에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남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 속으로 들어가 마치 중 모양으로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혈관 벽을 더욱 딱딱하고 두껍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만약 이것이 터질 경우 쌓여있던 콜레스테롤은 혈관 안으로 죽처럼 쏟아져 나와 혈전을 형성하고 혈관을 막게 된다. 그래서 이를 여기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증을 형성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콜레스테롤이 주 원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소풍 때 담임선생님한테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콜레스테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죽상경화반을 보면은 콜레스테롤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상경화반 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수지상세포, 거품세포, 이름이 좀 생소하죠? 대식세포, 단핵구세포, 비만세포, T세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면역세포들은 다 이 죽상경화반 내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면역세포들이 왜 죽상경화반 내에 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면역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림프계 면역세포와
가립성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림프계 면역세포는 B 면역세포, T 면역세포, 자연살해세포가 있고, 가립성 면역세포에는 대식세포, 백혈구, 비만세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의 벤도선, 흉선, 비장, 골수 등에서 만들어지는데, 성인일 경우에는 대부분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세포가 혈액으로 다니는 모든 종류의 면역세포로 분화되어서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다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병원균,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이라든지 동맥경화 측면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에 많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먹어가지고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천성 면역세포입니다. 마치 중고등 학생들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몸빵 한다는 그런 세포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천성 면역세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몸을 방어하고요.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세포는 아주 면역세포 간의 긴밀한 공조와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인체에 침입한 항원에 대해서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대항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다음 기회에 다시 항원, 즉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대항하기 위한 기억세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후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은 T 면역세포, B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면역세포를 포함한 혈액세포와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어서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에 필요한 물질들을 갖다 주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면역세포들과 혈관의 상호적인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혈관 면역세포 네트워크 연구단이라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혈관 속을 다니는 물질들과 세포 중에서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표현하죠.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면역세포도 혈관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잘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생뚱맞게 웬 산소가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들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겠죠. 사실 우리 포유류, 여기에 있는 사람, 우리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를 만드는 부산물, 일종의 폐기물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이야기하는데 LDL 자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막을 만들거나 중요한 그러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갖다 주기 위해서 LDL 형태로 갖다 주는 것이고,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HDL 형태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쓰고 남은 생성되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활성화된 형태의 LDL,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러한 안 좋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었을 때 도대체 어떤 역할을 면역세포가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단핵구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먹게 되면 대식세포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특히 콜레스테롤을 먹은 세포를 거품세포라고 표현합니다. 거품세포 형태가 되어가지고 혈관 내에 있는 잉여분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역할을 면역세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청소를 할 수 없는 단계가 이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와 같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죽상경화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러한 죽상경화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달려오겠죠.
이러한 달려온 면역세포들은 혈관벽에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혈관벽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다 없애거나 하면은 단핵구 세포들이 다시 혈류적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하기 힘들면은 거품 세포 형태로 해서 혈관벽에 쌓이게 됩니다. 쌓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세포들이 죽게 되어서 이렇게 괴사반, 네크로틱 코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가속화되어서 무덤 모양의 이러한 죽상경화반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죽상경화반이 형성되어서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무덤 모양의 죽상경화반이 터져서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작은 혈관을 막는 것가 되면은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소를 못하면 궁극적으로 동맥경화반이 생기고, 동맥경화반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는가 한번 보면은 심근경색, 뇌졸중이라는 삶의 질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시 깨어나도 삶의 질을 최악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심근경색에 대해서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분에 70회 정도 끊임없이 뛰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심장 근육은 우리 몸 속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필요하는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아래쪽 부분의 혈관이 죽은 혈관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받지 못해서 이 주변에 있는 심장 근육은 죽게 되고, 이에 있는 심장 근육이 죽게 되면 결국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장마비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심근경색증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치명적인 질병인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뇌출혈에 의해서 생기는 헤몰라이직 스트로크, 이렇게 뇌출혈성 뇌졸중과 그리고 뇌경색, 막혀가지고 나오는 이스케믹 스트로크, 막히니까 혈액이 흐르지 못해가지고 이스케미아, 허혈 상태에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환자들을 CT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위가 혈액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뇌세포가 죽은 부위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위가 우리 뇌의 어떤 부위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뇌에 보면은 감정을 담당하고 있고 직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깨어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감정 표현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직관력이 전혀 없는 환자가 되는 그러한 아주 삶의 질이 최악의 상태가 되는 환자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치명적이고 제가 아주 좀 무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 같은데, 그럼 저를 비롯해서 이러한 동맥경화를 연구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약을 개발하는 데서는 질환의 타겟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겟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약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분자 기전을 생체 내에서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는가 하는 걸 잘 밝히는 것을 우리가 분자 기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분자 기전을 잘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허도 내고, 또 여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좋은 훌륭한 논문에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해서 여러분들의 혈관을 건강하게 이바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직접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는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모델 동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거를 보시거나 사진을 보시면 여기 가장 비슷한 모델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모델 동물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 없으면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 같은 중동물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이러한 영장류나 중동물은 경제적으로 사육비라든지 그리고 실험할 대상의 개체 수를 확보하는데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학자들은 100년 전부터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왜 생기냐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많이 놓습니다. 그리고 기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매우 경제적이죠. 우리가 설 전후를 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 것이 참 우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한국인 40%가 결혼할 필요도 없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마우스는 결혼시키기 아주 좋습니다. 그냥 케이지에 넣어주면은 아우손 노손 애기도 잘 넣고 아주 잘 자랍니다. 근데 사실은 과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전자 2만 5천 개 정도에 달하는 유전자 하나하나를 변형시킬 수 있는 모델을 생체 내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경에 왓슨 앤 크릭이 DNA 구조를 밝힌 것이 마치 물리학에서는 상대성 이론을 밝힌 것과 같은 그런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그 이후 50년 뒤에 21세기를 접어드는 시대에 이러한 인간의 유전자를 서열을 다 밝히고 그 이후에 1년 내에 마우스 연기 서열을 다 밝혔습니다. 지금은 넥스트 제놈 시퀀싱이라고 해서 NGS라고 표현하죠. 우리 유전자 한 사람의 유전자를 이제 천부리면은 시퀀싱 해준다고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런 과학의 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힘입어서 여기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프록시 하나하나가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2만 5천 개의 유전자 하나하나를 다 변형시켜서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모델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다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네이처라는 그러한 과학 전문지의 토지 모델로 2002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분자 발생학적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동맥경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심근경색 연구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심근경색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까맣게 생긴 부위가 심장 세포가 죽은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을 한번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겠죠. 이 KR이라는 기호가 붙은 거는 우리나라 이 화학약품을 가지고 화학물질을 가지고 치료제를 제일 많이 개발하는 데가 화학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화학연구원에서 개발한 동맥경화 치료 후보물질입니다. 이 치료 후보물질을 이러한 마우스 모델에 줬더니 까만 색깔이 이렇게 좀 정상적인 색깔로 변했죠. 이게 치료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 모델을 가지고 심근경색을 연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뇌졸중 연구는 이렇게 뇌졸중에서는 뇌세포는 하얗게 된 부위가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서 죽은 부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환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반쪽의 뇌세포가 작동을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왼쪽 뇌세포가 죽었으면은 오른쪽 반신을 쓰지 못하는 오른쪽 기능을 못하는 그런 반신불수 상태가 되겠죠. 이러한 상태의 모델을 만들고 치료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얼마나 치료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러한 마우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지난 한 110년 동안 동맥경화증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제가 해왔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잠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은 처음에 러시아 과학자인 아니스타코프라는 사람이 1903년 혈관이 막히는 현상은 고지혈증 때문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 후 70년 뒤에 이러한 콜레스테롤 대사 기전을 잘 규명해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죠. 그 즈음에 콜레스테롤 대사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 처음에 개발된 형태는 동경대학 농화학과의 곤도 교수께서 콤팍신이라는 이름으로 이 화학물질을 곰팡이가 낳은 2번째 불후의 맥락입니다. 페니실린 다음으로 곰팡이가 낳은 불후의 맥락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스타틴이라는 약품 아마 고지혈증 치료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타틴입니다. 근데 참 재미나게도 이 스타틴은 트랜지스터를 미국이 발견해가지고 일본 소니사가 만들어지고 일본을 부흥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스타틴은 일본 과학자가 발견해가지고 미국 제약회사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물론 뭐 미국을 부흥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아마 1대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난 약 20년 뒤에 우리가 생체 내에서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기술 개발로 인해서 동맥경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20년 뒤에 동맥경화증은 면역세포들이 관여하는 염증성 질환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정의를 내놓을 수 있게 되고, 처음 연구한 데에서 한 90년 걸렸죠. 새로운 정의가 내릴 수 있게 되고, 그 공로로 인해서 사실은 제 은사님이신데 올리버 선생님이 같이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러한 동맥경화증의 분자 기전을 잘 연구하고 많이 규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타틴이라는 좋은 약이 개발되고 마우스 모델이 개발되어서 동맥경화증의 분자 기전이 잘 연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큰 병원들, 우리 길 건너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도 최근에 심혈관 병원을 크게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원들이 심혈관 병동을 다시 짓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아직도 심혈관 환자들은 늘어나고 심혈관 치료제의 새로운 개념의 심혈관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사람들은 면역세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세계의 리딩 그룹들과 발을 맞추어서 면역세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수지상 세포를 처음으로 발견하여 노벨상을 받은 랄프 스테인만 교수와 2007년부터 공동 연구를 하기 시작하여서 2011년에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상 세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가지가 많은 그러한 세포의 모양, 형태를 본따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덴드라이틱 셀 DC라고 표현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수지상 세포는 4가지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4가지 종류 중에서 FLT3 의존성 수지상 세포, FLT3 Dependent DC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FLT3 의존성 수지상 세포가 동맥경화를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FLT3++가 있고 FLT3-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유전자는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FLT3 의존성 수지상 세포를 잘 만들어내는 그러한 마우스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FLT3-고 표현하면은 한 쌍의 유전자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 마우스의 몸에서는 FLT3 의존성 수지상 세포를 못 만들어내게 되겠죠. 이러한 FLT3 의존성 수지상 세포가 없는 그러한 마우스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염색되는 부위가 우리가 죽상경화반 부위입니다. 이게 마우스의 혈관인데요. 마우스 혈관에서 보면 이렇게 빨갛게 염색되는 부위가 늘어났다는 것은 동맥경화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면역세포를 없앴더니 동맥경화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은 이 면역세포는 다시 말해서 동맥경화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랄프 스테인만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한 결과는 동맥경화증도 이러한 면역세포, 치료용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걸 시사해 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를, 세포 치료의 개념을 우리가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동맥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맥경화증은 동맥에서 생깁니다. 면역세포와 상호작용을 위해서 죽상경화반을 만들죠. 지금까지 개발된 치료제는 스타틴이라는 것은 간에서 합성하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잘 알다시피 복부 비만이 동맥경화증을 비롯해서 대사성 질환을 갖다가 안 좋게 만드는, 아주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들여서라도 없애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건강의 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세포에 대해서 동맥경화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혈중으로 나오는 물질들을 지방세포라고 이야기할 때 아디포사이트의 아디포와
그리고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혈중으로 나오는 것들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에 카인을 붙여서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디포카인들은 대부분 다 고혈압, 혈전증, 이상지혈증, 관절염, 제2형 당뇨병, 동맥경화증, 염증 이런 것을 촉진시키는 주로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지방 조직 내에도 많은 면역세포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그러한 면역세포 중에서도 단핵구 세포, 대식세포들이 지방 조직에도 있는데 저는 이 지방 조직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동맥경화증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그 논문에 발표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빨갛게 보이는 이게 대식세포입니다. 단핵구 세포고요. 이렇게 지방 조직 사이에 이렇게 대식세포들이 쌓여 있고 이 대식세포에서 이렇게 램알파라는 물질이 잘 생산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램알파라는 물질이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걸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램알파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램알파가 없는 마우스가 되겠죠. 이 램알파가 없는 마우스는 자, 이 부위가 어디냐 하면은 자심실에서 시작되는 대동맥 기시부입니다. 아래쪽에 Y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다리로 가는 거의 몸 전체에 있는 중요한 대동맥은 다 이렇게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램알파가 없앤 유전자 너크아웃 마우스, 유전자 적중 마우스를 보면은 동맥경화반이, 죽상경화반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램알파가 동맥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램알파라는 단백질이 동맥경화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램알파라는 단백질 자체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단백질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기준을 잘 밝히면은 어떤 부위를 갖다가 어떤 치료 타겟을 할 것인가 하는 걸 밝힐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램알파는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하였습니다. 먼저 이러한 분자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음식으로부터 섭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간에서 우리가 온 몸에 필요한 행태로 보내기 위해서 LDL, 저밀도 지질 단백질 행태로 합성합니다. 물론 또 간에서 재합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온몸에 세포를 새로 만들거나 손상된 세포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데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같은 이러한 성 호르몬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식세포가 이러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먹어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형태로 혈중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간에 와서 간에서 다시 몸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 형태로 재합성하거나 필요 이상의 콜레스테롤은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담즙 형태로 만들어서 소장으로 배출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자, 이 그림은 제가 보통 이제 논문을 낼 때 마지막 그림을 이러한 분자 기전을 설명한 것을 논문의 마지막 그림으로 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논문의 마지막 그림인데요. 램알파의 동맥경화 억제 기전을, 분자 기전을 보면은 램알파는 지방 조직에 있는 이러한 대식구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대식구 세포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램알파가 혈중으로 나와서 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간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기를 자극하게 됩니다. 결합하여서 자극하게 되면은 이 수용기가 간에 있는 사이토크롬 7A1이라는 효소를 많이 만들게 자극을 합니다. 이 사이토크롬 7A1이라는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바로 콜레스테롤을 담즙으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효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효소가 많아진다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담즙으로 많이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니까 우리 몸 내에 콜레스테롤 양을 줄이게 되겠죠. 혈중에서 콜레스테롤 양을 줄이게 되면은 결국 동맥경화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잘 증명해서 저희들이 논문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단백질 자체를 가지고도 지금
치료제로 만들어 보려고 몇몇 제약회사들과 지금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고 후속 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아까도 말씀 보여드렸듯이 간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기를 갖다가 어떻게 자극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새로운 치료제 타겟으로 우리가 해서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서 사람들에게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중에서 제가 2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이화여대 종합과학관 C동 3층에 있는 저희 실험실에 있는 실험실의 연구원들 모두의 각고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산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실험실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연구 결과가 여러분들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그러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